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기려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4,045만 명 규모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폰 이용자가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등록하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애플에 전송되는데 금감원은 애플이 알리페이를 거쳐 정보를 받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이 같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에 대한 유검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면서도 부검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혼자 주황산 등산에 나섰던 초등학교 6학년 A군. 실종 46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들것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A군 시신을 검시한 결과 추락으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동선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등산로에서 떨어지면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등산로에서 심장이 벗어나 있고 외경상으로는 외상인으로 발견하지 못했고 옷은 그대로 입는 그런 모습으로 경찰은 검시 결과와 발견 당시 정황을 따지면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가족과 협의를 거쳐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부검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게 확인되면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부터 사진책 없으면 이제 공장에 인지하고 다니시는 시간은 큰 멘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이동해 A군이 홀로 산에 오를 때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군 부모는 경찰과 소방에 신고에 앞서 오후 4시쯤 국립공원공단에 먼저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A군과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가족과 협의를 거쳐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삼성의 9연승을 저지하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장 박혜민이 세 차례나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팀의 연패 탈출에 앞장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신찬 기자입니다. 구제욱이 때린 홈런성 타구를 박혜민이 뛰어올라 당장 위에서 잡아냅니다. 구제욱도 넋을 잃게 만든 슈퍼캐치. 한 점 차까지 쫓아온 삼성의 주격에 창문으로 끼얹은 환상적인 수비입니다. 박혜민의 호수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회 최영우와 디아즈의 큼지막한 타구를 연이어 공장 앞에서 잡아내는 눈부신 수비로 홈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타석에서도 박혜민은 2안타에 적시 타점도 추가하며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지환이 쐐기 홈런을 터뜨리고 손주영이 첫 세이브를 올린 LG는 삼성의 9연승을 저지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삼성에 빼앗겼던 2위 자리도 하루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점프할 때까지 사실은 확신은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점프를 했는데 정말 글러브 끝에 딱 들어오는 순간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희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광주에서 기아는 화끈한 홈런포 3방으로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2회 김태군의 솔로아치에 이어 3회 아델린이 석점포를 가동했고 6회 나성범의 솔로 세기까지 더해 박준순이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린 부산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SSG를 홈으로 불러들인 KT는 홈런 2방을 포함해 무려 20개의 안타를 폭발시키며 SSG 마운드를 무너뜨렸습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운 KT는 2연패에서 벗어나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롯데는 NC와의 낙동강 더비에서 10대5로 완승을 거두고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NC전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척에서 키움은 2년차 좌완 박정훈이 데뷔 첫 선발승을 챙기며 하나의 4연승을 저지했습니다. YTN 양시찬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맑고 선선한 날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1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0도 가까이 웃돌겠고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출근길에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3도, 세종 14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이 20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며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곳곳에서는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여름 더위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과 수요일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 1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YTN 뉴스포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스포가 방송됩니다. 비극의 현대사 삼천교육대 피해 보상을 도와드립니다. 착수금 없이 간단하고 편리한 서류부터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152214 삼천교육대 피해 보상 착수금 없이 간단하게 당사자 여러분 유료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비 접수 152214 업무법인 아이디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다칠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살아있는 뉴스 열려있는 방송 YTN YTN 뉴스포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관세 등 무역 갈등을 넘어 위안과 타이완 문제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회담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렸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국가로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호텔을 향해 8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호텔 주변은 중국인들과 더불어 각국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려 장사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김민기 회담이 열리는 시주석 주간 상영 행사에 참석한 뒤 10시 15분 야시아 정상회담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문제를 비롯해 이란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길에 올린 SNS를 통해서 시장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상대로 포인트적 공세를 제재 삼아 이란 설득에 나설 것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d we'll be thinking about it for the next little while, but we've beaten their militaries very soundly. That's over with. The blockade is very effective. It's been 100% effective. And one way or the other,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이번 당중에는 PTLS 장관으로 동행했는데 현직 미 국방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며 대통령 방중 수에는 54년 만인 만큼 군사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미중 관계와 세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평등과 민주, 호혜의 정신을 견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서 4대 레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타이완 문제와 민주주의 인권, 중국의 발전 권리 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회담 하루 전에 비대적으로 관련 내용을 올린 만큼 미국을 향한 견제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